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족친화 인증 사무국의 권준 팀장입니다. 만나 뵙게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가족친화 인증 개요, 가족친화 인증 인센티브, 가족친화 인증 신청, 가족친화 인증 심사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가족친화 인증은 저희가 요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있는 법이 있는 인증 제도입니다. 저희가 법적 임의 인증 제도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기업이나 이제 공공기관에서 심사를 통해 인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기업들이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이나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 신청을 통해서 혹은 저희가 심사를 해서 이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친화 인증을 받으면 이제 뭐가 좋을까라는 부분을 좀 많이 좀 물어보시는데, 많은 기업들, 지금 유수의 그 대기업들을 보면은 기업이 이제 사회적 이미지 개선이 많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인력의 채용 및 이제 확보에 대한 부분들 좀 있습니다. 요즘에는 저희 사무국으로 전화 주시는 분들 보면은 좀 이제 특이한 현상이 좀 있는데, 이전에 2015년도 인증 받았는데 지금은 왜 인증을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직자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만큼의 가족친화 인증의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구직자들도 가족친화 인증 기업이냐, 인증 기업이 아니냐를 이제 보는 이제 척도가 됐다라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혼율과 이직률도 감소되고 생산성이 또 증가가 되는 부분들이 많은 이제 논문에서도 좀 드러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자에 대한 부분들도 근로자의 이제 삶의 이제 질이 또 향상이 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근로자의 스트레스도 감소가 됩니다. 자, 우리가 사회 정부를 보면은 이제 저희가 2008년도에 이 제도가 시작됐잖아요. 저출산 때문에 시작됐던 제도입니다. 예. 자, 보시면은 2007년도 12월에 이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 법이 제정이 됐고, 2008년도 14개부터 시작했던 인증제도 20개, 31개 계속 올라갔던 제도가 현재는 2019년 12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받는 인증제도이기 때문에 19년도 있고 올해도 20년도 12월에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19년 12월에는 1479사, 약 1500개사가 현재 인증을 좀 받았습니다. 도합 합쳐서 누적 개수는 3833사입니다. 네. 자, 주체는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입니다. 장관 명의로 모든 인증서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기관은 저희 한국경영인증원이라는 곳입니다. 이 한국경영인증원이라는 곳에서 심사를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규와 유효기간 연장과 이제 재인증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유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이제 70점 이상을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60점입니다. 최소한의 점수 이상만 획득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100점을 맞아도 되고요. 혹은 뭐 7점 맞아도 똑같은 인증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의 점수 이상만 되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연장의 경우는 점수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끝나고 연장 때는 동일한데 재인증 때는 점수가 상향됩니다. 시간이 좀 지남에 따라서 우리 인증기업의 그런 가족친화적인 활동을 좀 많이 해달라는 얘기겠죠. 이미 한 5년 정도 지난 시점이거든요. 이 재인증 시점이. 총 점수는 100점 만점입니다. 100점 만점. 100점 만점에 70점이냐 60점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앞전에 법규 준수 사항이라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우리 회사에는 그 취업 규칙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일반 그 공무원 조직이 아닌 곳은 취업 규칙은 다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다 취업 규칙은 있어요. 이런 이제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이런 법들에 대한 취업 규칙이 재개정이 돼야 됩니다. 20년도에 신청 접수하기 전까지 우리가 취업 규칙이 개정이 안 됐으면은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혹은 신청하시더라도 심사 받기 전까지는 개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신청 전에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취업규칙 개정을 하시려면 뭐 이사회도 여셔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절차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사무부가 좀 상의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지금은 안 돼 있더라도 변경을 하시면 돼요. 변경하시면 되기 때문에 변경은 저희 쪽하고도 좀 상의해서 좀 진행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적용 기준은 요건 제가 뒤쪽 가서 한 번 더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증 심사 비용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중소기업은 심사비가 다 무료입니다. 네, 전혀 다 무료로 되고요.
자, 신규든 연장의 재인증은 이렇게 대기업 공공기관 좀 비용이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나눠져 있는데 대기업 공공기관 100만 원에 한 비용이 제가 세금 계산 발행을 좀 해드려요. 부가세 포함이라고 하면 11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연장 재인증의 대기업 공공기관들은 50만 원입니다. 그럼 부가세 포함하면 55만 원이 되겠죠. 예, 이렇게 저희가 신청하시고 나면 저희가 그 다음 달 혹은 그 달 정도에 발행을 해드립니다. 우리 회사에서 처리 가능한 일정을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메일로 확인을 해서 발행을 해드리니까 그건 저희가 따로 메일링을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인증 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달부터 사업 공고가 나왔죠. 예, 사업 공고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이제 사업 홍보를 이제 저희도가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뭐 잡코리아 쪽에서도 좀 배너 광고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쓰시는 그 카카오 톡에 보시면 배너 광고도 또 같이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명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9차례 지금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청 접수는 지금 6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6월 말까지로 다 모든 것은 다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류 검토, 서류 심사, 현장 심사 이렇게 단계가 많이 복잡을 한데 지금 서류 검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서 다 단계별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심사가 아닙니다. 검토는 열심히 잘 써주시고 제출하셨다 하더라도 좀 누락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에 대한 부분들만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서류 심사 넘어갔을 때가 이제 저희 심사원이 직접 심사하는 겁니다. 이 앞단의 부분들은 저희 사무국 연구원들이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중소기업이다라고 하면 중소기업 확인증이 필요하거든요. 중소기업 확인증이 없으면 누락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 기간 안에 저희 신청 기간 안에 이전 연도 걸 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올해 걸 내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연락을 또 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심사는 보통 우리가 실적을 내면은 실적에 대한 거를 1차적으로 한번 심사를 다 해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게 뭐가 있냐. 이거는 서류를 냈지만 이거는 승인받지 못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좀 회신을 좀 드립니다. 드리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자료들이 뭐가 더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좀 잘 안 돼 있는 게 법규사항 같은 부분들이 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좀 보완사항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 심사의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날짜에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 회사하고 우리 심사원하고 일정을 협의를 합니다. 언제쯤 방문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여쭤봐서 합의된 사항에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니까 우리 회사는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고 어느 일정에 우리 회사가 가능한 날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보통 현장 심사는 한 7월에서 한 9월 사이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신청 접수를 빨리 해주셨으면 저희가 현장을 좀 빨리 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 접수는 빨리 해주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인증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증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심사를 다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그 심의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정을 합니다. 우리 회사는 인증을 줘도 되겠다, 안 줘도 되겠다. 우리 회사가 혹은 뭐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이런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인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법규에 대한 혹은 우리가 일가가정 양립에 관한 그런 법률을 좀 위반한 사실이 있다. 이런 경우에도 안 될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뭐 인증 배제라든지 뭐 취소라든지 이런 것들 절차도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그런 것들이 없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심사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1월 한 넷째 주, 셋째 주 정도 그때쯤 정도에 지금 홈페이지 저희 가르치나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거기 이제 게재가 될 예정입니다. 따로 이제 연락도 한번 드리긴 할 텐데 거기 홈페이지에 한번 먼저 올릴 예정이고요. 올해 인증을 심사를 받고 인증이 됐다라고 하면 20년도 12월 1일째부터 유효하십니다. 그 기간부터 이제 인증의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인증의 유효 기간, 신규 인증 3년, 연장 2년, 재인증 3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숫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2333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냥 더하기로 하시면 되는데 20년도에 심사를 받으시고 인증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21, 22, 23년도 11월 30일까지 유효하신 거예요.
그러면 23년도에는 신청을 해야 되실까요? 안 해야 되실까요? 23년도에 신청을 해야지만 연장이 됩니다. 23년도 지금쯤에 설명을 들으시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연장은 24, 25까지가 유효하십니다. 그럼 25년도에는 재인증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26, 27, 28 이렇게 되죠. 제가 333이라고 얘기했던 건 앞으로 계속 3년씩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29, 30, 31 이런 식으로 쭉쭉쭉 늘어나겠죠. 예, 그렇게 3년씩 된다. 어떤 분들 또 이렇게 여쭤보시기도 합니다. 중간에 연장을 안 하고 재인증을 안 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다시 신규로 또 받으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받으시려면 더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때부터 연장 재인증 계속 이어져 나가셔야 됩니다. 또 신규에서 바로 재인증 갈 수도 없어요. 신규 연장 재인증 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연도에 신청을 안 하시게 되면 좀 불이익이 있습니다. 예, 나중에 연락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인증 신청 기간 끝나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런 것처럼 이 시기를 잘 맞춰서 해주셔야 되고 저희도 연락을 드립니다. 사무국에서도 우리 기업한테 연락을 드려요. 연락을 드리는데 근데 우리 회사는 이제 담당자들이 이제 좀 자주 바뀌는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저희 시스템에다가 담당자 바뀌면은 바뀐 연락처를 좀 남겨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연락이 좀 원활하게 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담당 업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인수인계를 안 해주시면 또 한번 다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신규 인증 신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서류 현장, 보고 작성 이렇게 있는데 서류 심사와 보고 작성은 저희 사무국 심사원들이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현장 심사 2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것도 2명의 심사원이 하루에 나갑니다. 2명의 심사원 하루에 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원하는 날 하루만 심사를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장 재인증은요. 현장 심사가 2분의 1이죠. 네,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0.5일을 심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전이든 오후든 반나절 심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진행되니까 그런 내용들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센티브도 많이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 아까 영상에서는 211개가 나왔는데 올해는 220개가 인센티브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선정 때 이제 가점이 있는 부분들, 조달청 신도 가점이 있는 부분들도 있죠. 그리고 출입국 심사 전용 심사대 이용 편의제고 출국할 때 동반 3인까지 이렇게 패스트트랙 이용할 수가 있는 쪽이 있어요. 예, 이런 것들도 이 카드를 또 발행을 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또 있고 은행 쪽에 대출을 많이 하잖아요. 기업들이 대출 금리 우대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우수기업 기간에는 정부 포상 및 우수사례 홍보를 좀 해드리는데 정부 포상은 이제 전년도에 저희가 19점 나갔습니다.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 이렇게 19점 나갔으니까 올해도 이런 그 해당되는 기업들은 제가 응모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증 신청 한 번에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고 요건 정보 포상은 따로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인증 기업이 참여를 하시면 돼요. 네, 요거 나중에 또 공고가 나게 되면 또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 마크에 대한 사용 권한도 이렇게 많이 좀 부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증을 하고 나시면 획득하고 나시면 제품이든 어떤 거든 간에 좀 명함이든 간에 좀 많이 활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 인증 제도 자체가 굉장히 좀 따뜻하죠. 예, 근로자한테 잘해주는 좋은 기업이다. 이런 이미지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회사 속에서도 있고 홈페이지에도 있고 여러 홍보 매체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3,833개사인데 지금 대기업은 408개사, 그리고 중소기업은 2,445개사, 공공기관 980개사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년 약 한 500개 정도씩은 증가가 됩니다. 네,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공공기관들도 여러 공공기관이 있는데 지금 공공기관들은 저희 쪽 인증제도가 17년부터 의무화가 됐어요.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당연으로 인증을 신청을 하셔야 되는 곳이에요. 여기가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하면 저희 같은 여성가족부도 있고 그리고 뭐 기획재정부라든지 뭐 이런 곳들이 중앙행정기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들은 이제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이라고 합니다. 뭐 한국전력이든 한국수자원공사든 이런 곳들이
해당되고요. 지방자치단체는 뭐 서울시, 뭐 대구시, 뭐 이런 데들이 이제 지자체라고 좀 들어가고요. 지방공사공단 같은 경우는 어디 시설관리공단들이 있죠. 이런 데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곳이다. 자, 보시면 이제 지역별로 좀 나눠져 있는데 서울이 가장 많죠. 서울이 1000개 산업사, 1025사로 되어 있죠. 서울이 가장 많은 이유는 기업이 가장 많으니까 그렇겠죠. 대상 기업이 가장 많죠. 기업이 많아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 법인 기준으로 인증을 줍니다. 법인 기준인데 예를 들면 서울에 본사가 있고 부산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인증을 신청하고 획득을 했다. 그러면은 서울로 들어간다. 숫자가 본사 기준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본사 기준으로 간다. 그리고 현재 업종으로 보시면 제조업종이 가장 많습니다. 제조업종이 가장 좀 많이 돼 있습니다. 자, 요 신청 안내에 대한 부분인데요. 공고기간이 지금 4월 10일부터 6월 말까지로 돼 있는데 신청은 이제 4월 말부터 6월 말까지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6월 말까지는 꼭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모든 것들은 저희 지원사 홈페이지에서 그 업로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업로드를 하시거나 입력을 하시거나 지금 저희가 사업 공고에 보면 한글 자료가 업로드 돼 있는데 그 자료를 미리 다 작성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들이 많아요. 입력하는 것들이 많아서 요거는 한번 같이 신청하실 때 화면도 보시고 저희가 한글 자료를 먼저 제공한 이유는 홈페이지에서 먼저 입력하기 좀 불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글로 제공한 겁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홈페이지에 작성하시거나 업로드 하시는 거다라고 지금 표현을 좀 해드린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증빙 서식들 우리가 어떤 지표에 해당되는 항목들만 증빙만 있으면 돼요. 해당되지 않는 증빙들은 증빙이 없으셔도 됩니다. 해당되는 것만 실적을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이런 이제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 중소기업은 이제 중소기업 제가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했죠. 자, 여기에 공고의 기준에 4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유효기간이 속해져 있어야 돼요. 이 기간 동안은 포함되어 있어야지만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저희가 확인을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작년 거다, 올해 게 없다라고 하면 그것도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여기 있죠. 이 곳에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그 당일로도 발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발행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계산서도 저희 쪽으로 좀 납부할 수 있는 안내 메일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가족 친화 제도는 뭐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에 대한 큰 카테고리 안에서 뭐 육아휴직이라든가 육아 근로시간, 뭐 출산휴가 등등의 여러 가지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유연근무 제도는 여러분 잘 아시면 탄력적 근로시간이나 시차 출퇴근제 등등의 제도를 좀 잘하는 부분들이 일부 항목이 좀 들어가고요.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같은 부분도 이제 정시퇴근이나 직장교육 등등의 내용들이 같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해당 내용은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없는데 이제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 대기업은 어떻게 나눠지냐? 중소기업은 보통 이게 평균 매출 3개년도 평균으로 보거든요. 평균을 보는데 매출이 약 1,500억 이상이면은 중소기업이 아닐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확인증 같이 봐야 되고 우리가 이제 중견기업 같은 경우나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중간 사이에 있는 회사인데 이런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삼성이나 롯데나 뭐 LG나 뭐 이런 그룹사들 안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자산이 이제 5조가 넘기 때문에 보통 그런 기업들은 대기업으로 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간 사이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중견기업으로 보통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확인증에서도 중소기업으로 안 나와요. 어차피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는 중견기업이지만 대기업으로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중소기업이 아니면 대기업으로 됩니다. 공공기관 좀 명확하죠. 비영리나 지금 기업 공공기관의 이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뭐 그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뭐 제조업 한 1,500억 정도면 이상이면 뭐 중견기업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확인을 좀 해드린 건데 이게 또 업종마다 좀씩 다릅니다. 업종마다 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해당되는 업종이 뭔지를 나중에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가족친화 인센티브입니다. 인센티브가 지금 여러 가지 좀 많이 있는데 이 인센티브는 저희가 책자에도 있고 브로셔에도 있으니까 우리가 좀 많이 활용할 만한 인센티브가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이제 우리 중소기업에서 많이 하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뭐 출입구 우대 편의 제공이라든가 이런 물품 구매 적격지 우대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이용을 하시고 또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요 금리 우대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활용을 하셨어요. 예. 인증 수요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많은 인원을 좀 여기 오셨는데 저희가 한 해 인증을 받게 되면 신규로 들어오는 기업만 해도 한 500개가 넘어요. 넘다 보니까 모든 기업들 다 초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그리고 공공기관들의 20개사 정도 저희가 초대를 합니다. 따로 해서 이제 대표님들이 올 수 있는 기업들 따로 이제 추려가지고 이렇게 장관님 직접 이렇게 인증서를 이제 수여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수여해드리고 있고, 네, 약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이렇게 시기 좀 진행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가시한 우수 사례 같은 경우는 사례집 받으셨잖아요. 사례집 받은 것처럼 우리가 전년도에 정부 포상 받은 기업들 사례를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좀 홍보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증을 되면 인증 현판을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자격을 부여해 드리는데 이 현판은 저희가 제작을 해드리진 않고 저희가 가이드만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제작은 이제 직접 하셔야 됩니다. 예, 직접 하셔야 되고 요거는 이제 잘 아시는 곳이나 아니면 저희처럼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릴 수 있으니까 현판은 저희가 많이 있는 게 좋더라고요. 기업들 홍보할 때. 그리고 뭐 이런 전년도 자플래닛이나 이런 데들도 저희가 홍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좋은 기업들이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저희가 보도자료를 좀 많이 좀 배포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홍보도 좀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인증 수여식 때는 이렇게 네이버 배너 광고를 좀 해드렸어요. 예, 우리 인증 기업들을 잘했다고 이렇게 인증 획득한 기업들을 이렇게 오픈을 좀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대용제약에서도 이렇게 비타민 패키지에다가도 가주시한 인증 마크를 이렇게 사용을 했죠. 그리고 건국 우유 패키지에도 이렇게 인증 마크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우리 제품들 이렇게 B2C 혹은 B2B 제품이더라도 이런 로고 활용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커머스 쪽에서도 이런 모바일로 좀 홍보를 좀 하고 있죠. 예, 본격적으로 이제 인증 신청서 부분입니다. 인증 신청서에 들어가면 제일 첫 장에는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는 겁니다. 요 한 장만 한글에다 작성을 하시고 작성을 하시고 도장 찍은 다음에 업로드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기업들은 지금 현재는 20년인데 모든 인원 기준은 19년도 12월 30일 인원 기준으로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20년도 현재 상시 근로자가 아닌 19년도 12월 말일자, 12월 31일자인 인원 근로자를 여기에다가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예. 정규직, 계약직 이렇게 나눠가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작성을 하기가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인원수를 해주셔야 되고 저희가 이제 계약직의 경우는 1년 미만으로 계약된 근로자는 여기다 포함 안 시켜도 돼요. 그 이유는 저희가 1년씩 이상 되신 분들은 실적이 좀 나올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희가 이런 실적들이 잘 나오지가 않아서 그분들 모수를 빼드립니다. 제외를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력 분야는 다 있으시겠죠? 우리 뭐 민간업체든 뭐 이렇게 있으실 거고 매출도 3개년도로 넣으시면 되죠. 20년도 안 났으니까 19년도, 18년도, 17년도 이렇게 작성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각종 이제 수상했거나 인증 획득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도 적어주시면 돼요. 네, 우리가 잘했던 이런 인증이라든가 수상했던 것들 뭐 우리 쪽하고 유관돼 있거나 유관되지 않거나 해도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출할 때 몇 년도 몇 월 며칠 하고 대표자 성함, 요 도장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요 한 장만 찍으신 다음에 스캔 떼주시면 됩니다. 스캔을 해주셔서 저희 신청할 때 업로드 해주시면 돼요. 예, 이 부분만 업로드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 운영 체계 개요, 일반 현황인 부분들은 여기부터는 다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홈페이지에서 직접 기입을 하시는 거예요. 키보드로 기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 법인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고용보험 관리번호는 회사에서 아실 겁니다. 예, 고용보험 일반 회사들은 다 아실 거고 기업 유형도 나눠져 있죠.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네. 이렇게 나눠주면 되고 기간 유형 같은 경우도 기업하고 기간 유형은 공통적으로 돼 있진 않겠죠.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이제 체크를 좀 해주십니다. 이 업종도 보시면은 주된 업종 하나만 작성해 주시면 돼요. 주된 업종. 우리가 제조업이면서 유통업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제조업이 매출이 많다. 주된이라고 하면 매출 포지션이 높은 거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죠. 주된 업종을 하나만 보시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설립일 잘 아실 거고 상장 여부도 아실 거고요. 주요 제품 서비스이고 매출 영업이익이 있는데 우리가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작성했더니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같은 숫자로 적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매출하고 영업이익은 엄연하게 숫자가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매출하고 영업이익의 숫자는 요거는 따로 적시해 주셔야 된다. 네. 자, 인력 현황 보시면은 이제 총 조업원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100여 명 된다. 100여 명 된다면 이제 정규직하고 계약직하고 나눠져 있겠죠. 그러면 퍼센티지가 또 나눠져 있겠죠. 그죠? 이렇게 나눠져 있고 남성, 여성은 이 총 조업원 수 안에서 나눠지는 겁니다. 여기도 계약직 안에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그 합계 숫자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남성, 여성만 분할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 조업원 수의 평균 근속 연수도 아시죠? 그죠? 예. 몇 년도 정도 되는지는 계산이 될 겁니다. 여기 그리고 대표자나 대표이사는 종업원 수에 안 넣습니다. 예, 대표자는 제외입니다. 예. 그리고 임원 관리자 합계가 있습니다. 임원 관리자가 있는데 임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나 뭐 상무나 전무님 뭐 이러신 분들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관리자에 대한 부분은 요거는 이제 기업마다 관리자로 저희가 칭하는 분들 그냥 작성해 주시면 돼요. 뭐 팀장님이든 본부장님이든 어떤 기업은 가장급 이상을 할 수도 있고요. 요거는 우리 회사에서 정함이 있는 대로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19년도에 퇴사하신 분, 19년도에 1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퇴사하신 분 있으시죠? 그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근데 다만 계약 만료로 가신 분들은 안 넣으셔도 돼요. 어차피 그 기간에 의해서 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미포함이십니다. 자, 주요 연역, 대표사 주요 이력 이런 부분들은 다 있으시죠? 예, 있으시니까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 기존에 우리 회사에 자료가 있으면 그냥 업로드만 해주셔도 돼요. 업로드 가능합니다. 여기서. 자, 조직 비전과 전사 조직도도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이 조직 비전은 일부러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조직 비전이 만약 없다라고 하면 경영 방침이라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있는 내용도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들이 뭐 점수에 반영되는 건 없어요. 현황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업에 이해를 해야지만 심사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좀 보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 회사의 이제 특장점, 가르치나 좀 잘하고 있는 특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는 뭐 육아휴직을 많이 잘 쓰고 있다. 그렇죠? 뭐 출산휴가 뭐 이율이 높다. 뭐 그리고 뭐 직장 문화의 어떤 번외적인 것들 잘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이것도 점수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사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 조직 문화는 잘 돼 있구나. 이런 것도 좀 보기 위해서 좀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하고 또 여기서 또 잘 써주시면 나중에 우수사례 또 반영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지표만 보면 뭐를 잘했는지 좀 분간이 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서술할 수 있는 부분도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법규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취업 규칙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 주사업시장 근로시간 기준 준수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 우린 다 있죠, 그죠? 그러면 취업 규칙에 몇 조 몇 항에 어떤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취업 규칙에 있는 거를 발췌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발췌를. 자, 우리가 매년 이제 이 사업을 할 때 보면 이 취업 규칙 때문에 재개정이 안 돼서 조금 계속 기업하고 소통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신청 전까지는 먼저 좀 재개정을 좀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전년도는 있었는데, 전년도는 없었는데 지금은 있는 이런 법규도 있어요. 난임 치료 휴가 조항도 있어요. 요 같은 부분들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난임 치료도 없는 기업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난임 치료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다 한번 이 지금 15가지입니다. 15가지에 대한 것들이 다 체크되어 있는지 우리가 다 작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고 만약에 취업 규칙이 없으면 인사 규정 어딘가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취업 규칙이 있는 게 가장 좋고요. 예,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확인해야 되고요. 자, 그런데 또 새로 생긴 게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예, 이 부분들도 들어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 새로 생긴 게 저희가 가족돌봄 휴가 제도에 대한 부분들도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그리고 돌봄 휴직에 대한 부분도 기업이 잘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돌봄 휴직에 대한 규정도 있는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렇게 15가지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게 저희 인증을 아니더라도 노동부에서 이제 근로감독 나올 때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없을 경우에는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제 개정을 좀 시켜 주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가 인증에 배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배제하는 경우. 우리가 신청이 들어와도 저희가 인증을 배제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요거는 이제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폭력 예방 교육. 요거는 의무 실시 기간이 있습니다. 이거 공공기관들이 보통 대부분 다 합니다.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은 거의 다 할 겁니다. 요 부분들도 잘 하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저희가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에서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저 공표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장어휘집 설치 의무 이행 대상이 있습니다. 직장어휘집 같은 경우는 모든 기업이 다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은 상시 근로자가 500인 이상이거나 여성 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경우는 사업장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공표가 된 기업인지 아닌지는 한 번 더 체크를 좀 해주시고 우리는 설치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공표가 돼 있더라. 그러면은 저희 쪽으로 한번 연락 주십시오. 저희도 한번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입니다.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같은 경우는 여성 근로자나 이제 여성 관리자가 같은 업종 내에서도 저희가 70%가 안 됐다. 그러니까 근로 채용이라든가 관리자가 많이 미달해 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공표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500인 이상 사업장에 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뭐 500인이 안 되는 사업장은 해당이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스킵하셔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간 양립 관련 법령에 대한 위반입니다. 우리가 이런 근로기준법, 뭐 모성보호법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태료 받은 사실이 있는지, 2년 동안에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20년도니까 역사에서 2018년도까지 없는지 한번 좀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도 노동부의 자료를 받아서 또 크로스 체크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신청했는데 인증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